안녕하십니까. 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자, 오늘은 관성이 약한 비겁을 극하는 5가지 유형의 공부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토곡수에 해당됩니다. 4월의 계수라면은 임급을 필요로 합니다. 금과 수를 필요로 하는데 사주에서는 연지에 있는 신금만이 유일한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간에는 화토 기운이 사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있는 천간에서 화토가 이렇게 기구신으로 발달하다 보면은 용신에 해당되는 운이 대운에서 왔을 때 오히려 토곡수하고 화극금 해버립니다. 또 비록 연지에 신금이라는 용신성 오행이 있지만은 지지에서 해수가 오면 사해충을 하고 축토가 오면 축미충을 합니다. 자수나 진토나 신금, 유금은 최소한의 중화작용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이미 원국에서 평관기토와 정관기토가 있어서 무게합을 하고 토곡수를 하고 있고 또 정화편제가 그것을 돕고 있습니다. 기구신이 서로 상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유흥업소의 마담 역할을 하던 분인데 워낙 그 큰 빚을 지고 자기 몸을 이 큰 빚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지만 자기 몸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칭 그 기둥서방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하실 대로 피폐해져서 도망을 가다가 잡히고 또 도망을 가다가 잡히고 하는 그런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의 사주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나친 편관과 편제가 거기에 가세해서 사주의 중화를 흐트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4월에 계수가 신금의 생만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편관의 극과 정관의 합거 또 편제 정화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신중하지 못하고 감정에 끌려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돈의 욕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자기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관과 편관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기구신에 해당될 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 사주천간의 기구신으로서 정편관이 지나치게 강하다면은 좋게 말하면은 남편에게 순종적일 수 있지만은 세상도 바뀌었고 또 그런 관성의 지배를 받다 보면 필연코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와 남편으로 인한 중압감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남자라면은 관은 자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식으로 인한 많은 책임감과 스트레스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은 결국은 또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본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월의 임수사주인데 남자분의 사주입니다. 시가 신해라서 용신과 희신이 동조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연월간에서 역시 편관과 정관이 이 사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운에서 온 임계수를 극하고 또 경신금에게는 원하지 않는 토생금을 하고 있습니다. 화기에 노출되어 있던 뜨거운 토가 금을 생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해수가 와도 큰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고 자수는 좌우충을 하고 축토는 축미충을 합니다. 진토, 신금, 유금은 그나마 나을 수는 있습니다.
이 남자분의 사주는 성품이 굉장히 온순한 면을 신금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지만은 결국은 연월간에 노출된 편관과 정관이 많은 스트레스와 피해 의식 또는 강박증을 유발하는 글자입니다. 이분 사주에서 특징적인 것은 어떤 이성을 만났는데 크게 여자 경험이 없는 이분 입장에서 순수한 의도로 만났는데 그 상대 여자분은 정상적인 교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분으로 하여금 거의 종처럼 살게 하는,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은 여자가 갑이 되고 남자가 을이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헤어지자고 하면 협박을 받고, 그래서 아마 이분이 그분과 동거를 한 것 자체가 실수였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 여자분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모든 게 해결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바로 이 사주의 정평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책임감도 느꼈을 것이고 또 강한 어떤 이성으로부터의 그런 무리한 주장을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평관이 무기토인데 비겁이 임계수일 경우에는 흐르고 싶은 물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무기토가 와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토는 오행의 속성이 인성성 오행입니다. 뭐든지 간에 흡수하고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오행의 속성을 가진 글자가 바로 정관과 편관과 매치되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벽 같은 토를 만났을 때 물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토의 입장에서는 이 만만한 물을 그냥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앞길을 막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십성은 매우 중요한 현대 명리학의 해석 도구입니다. 그러나 십성을 보다 더 깊이 있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십성에 해당되는 오행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어떤 오행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해석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희용신일 때의 오행작용과 기구신일 때의 오행작용, 그리고 한신일 때의 오행작용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십성의 역시 이성작용과 감성작용과 매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이 사주 명리학이 일종의 심리학으로서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데 탁월한 해석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생하고 극하는 그것은 당연한 기본 이론이고 생과 극하는 것만 가지고는 단순 해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성을 앞으로 해석을 할 때는 어떤 오행이 어떤 오행을 극하느냐, 여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후일 특강에서 십간과 십성을 중청적 해석 구조를 갖고 대입하는 공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대 명리학은 오직 생과 극과 중화, 정확한 희용신과 기구신 또는 한신이라는 해석의 도구를 갖고 매우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인간의 미래에 다가오는 운을 풀기도 하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다스리고 극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매우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학문 체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